광주 시립미술관은 남도 추상미술의 선구자들을 기리며 추상의 추상을 개최합니다. 추상의 추상은 근대기 광주를 비롯한 남도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남종화와 자연주의와 서정주의에 기초한 구상미술이라는 두 가지의 큰 흐름 속에서도 움터나온 추상미술을 추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상미술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시기에 굴곡진 길을 걸어간 이들을 추상하려 합니다. 전시는 낭중지추, 이렵지추, 망고천추 등 3부로 구성됩니다. 1부 낭중지추는 당시 남도의 미술계 분위기와 현대사의 아픔 속에서도 움터나온 추상미술을 이끌었던 추상 1세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2부 이렵지추에서는 추상 1세대에게 미술을 배운 정영렬과 최종섭, 그리고 이들과 함께 남도의 추상미술을 이끌었던 김용복 등 추상 2세대들의 작품을 통해 다음 세대의 실험적인 작품과 새로운 가능성을 가늠해 봅니다. 3부 망고천추는 조각의 주재료인 철, 돌, 청동의 물성이 오래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오랫동안 기억될 추상조각 1세대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1부 낭중지추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김환기는 신안 안좌도에서 태어났으나 일찍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남도 추상화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남도의 정서와 토속적 정취는 이후 독특한 서정성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추상미술을 흩뿌리고 바탕을 마련한 이들은 강용운과 양수하입니다. 이들은 1939년 일본의 미술학교에 입학하고 해방을 전후로 귀국하여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해방 이후 전쟁 전까지 해방 공간은 일제강점기 동안 억눌려 있던 여러 욕구와 이념의 대립으로 혼란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광주 전남의 미술계에 화단이 형성되는 과도기이기도 했습니다. 김보현이 조선대학교 예술학과 창설에 기여하며 첫 교수로 부임하게 되고 김보현을 중심으로 광주미술연구회가 창립되었습니다. (1948년에는) 김보현이 목포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이때 강용운과 양수아가 처음으로 조우합니다. 이후 1950년 광주 미공보원에서 강용운이 반추상 작품들로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6.25 전쟁 시기에 양수아는 지리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고 김보현은 좌우익의 대립에 휩쓸려 고초를 겪었습니다. 감추려한 송곳이 튀어나오듯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가슴 깊은 곳에 쌓인 격정은 결국 추상미술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부) 이렵지추 1950년대 이후 남도의 화단은 조선대학교와 광주사범학교 등에서 배출한 신진 작가들로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강용운은 1949년 전남여고에서 광주사범학교로 옮기며 제자들을 길러냈고 1956년에는 광주사범대학교로 옮겨갔습니다. 이후 광주사범학교는 양수아가 후임으로 오며 명실공히 지역 추상미술의 중추가 됩니다. 정영렬, 최종섭 등이 졸업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홍익대를 졸업한 김용복이 고향인 여수로 내려오며 추상 2세대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열립니다. (1960년대는) 광주 미술의 급변기였습니다. 1960년 강용훈과 양수아 등이 전남현대미술가협회를 결성하고 1961년에는 광주의 고등학교 미술부 학생들이 청자회를 결성하고 강용훈, 양수아 등이 지도 고문으로 참여합니다. 또 오지호와 강용훈이 추상미술에 대해 신문 지면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펼치며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1964년에는 최종섭과 박상섭, 명창준이 비구상 3인전을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광주의 첫 추상미술 단체인 현대작가 에포크를 결성합니다. 최종섭, 김용복 등이 창립 회원이었으며 지역의 앵포르메를 주도했습니다. 이후에는 서울에서 활동하며 지역과 중앙화단의 가교 역할을 하던 정영렬과 함께 서울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을 초대하여 창립 10주년 기념 발표전을 개최했습니다. 추상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지역의 추상미술의 뿌리를 키워가며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3부) 망고천추. 남도의 근현대 조각은 해방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그 기틀을 마련한 이들로는 김영중과 탁연하가 있습니다. 탁연하는 1950년 종군 작가단에 지원하여 광주의 상무대에서 지내던 중 광주의 최초 야외 대형 조각인 을지문덕산 건립에 참여합니다. 이는 제작 방식과 규모 때문에 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모아 조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탁연하는 홍익대 조각과로 편입하고 1956년 제2회 홍대미전에 전쟁의 상처와 고뇌를 형상화한 피난가족을 출품하며 앞으로 추상 조각으로의 작업 방향을 가늠케 합니다. 이후 1959년 광주공원 어린이 헌장탑 공모에 당선되며 광주 생활을 시작하고 조선대에서도 강의를 맡게 됩니다. 광주에 머무르는 동안 광주 전남의 기념동상 제작을 도맡으며 지역 조각계의 털을 닦는 역할을 합니다. 김영중은 광주 농업고 시절 조각부 활동을 했고 서울대 미술학부에 진학했다가 1954년 홍익대 조각과로 편입합니다. 1965년에 시작한 전남도전 심사를 위해 광주를 다니며 이 지역의 조각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며 영향을 미칩니다. 광주 중회공원에 광주 어린이탑 큰택과 일명 무지개 다리로 불리는 경계를 너머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최초의 조각공원인 목포 유달산 조각공원 건립과 광주 비엔날레의 창설과 개최를 건의하며 지역 미술 진흥에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이 조각의 주 재료로 이용했던 청동과 철, 석재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물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김영중과 탁연하가 지역에 심어놓은 조각에 대한 혼 역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작은 섬에서 바라본 밤바다에서 큰 우주를 끌어낸 김환기. 이념 대립의 희생자로 사라지지 않는 상처를 지녔던 김보현. 일찍이 비정형의 추상 형식을 선보인 강용훈. 민족 상징의 비극에서 차오르는 울분을 토해낸 양수아. 한지를 통해 한국적 정체성과 열반을 추구한 정영렬. 시간과 공간의 변화와
그 안에서 생명을 포착한 김용복. 30년간 에포크를 이끌며 한국의 정서를 찾았던 최종석. 선과 면의 유기적인 조화로 독창적 조형미를 보여준 김영중. 군더더기 없는 선으로 약동하는 생명력을 표출한 타견하. 뜨거운 남도이지만 추석미술에서는 척박했던 이곳에서 격동하는 현대사의 비극과 개인적 아픔을 격정적인 붓질과 때로는 정제된 손짓으로 풀어냈던 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소중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